제2의 콘테 감독이다.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콘테 감독 시절과 비교해보면 새로운 감독인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데뷔 전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으며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하루빨리 스텔리니도 내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중 토트넘은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이 교체되자 불과 8분도 지나지 않아서 에버튼이 동점 골을 넣었습니다. 여전히 페리시치는 경기 전반에 걸쳐 손흥민과의 연계가 어려워 보였으며 공격 기회를 허무하게 날릴 뿐만 아니라 무리한 슈팅과 개인기를 시도하며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에버튼 수비수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볼 소유권을 잃지 않고 강한 압박을 견디며 기회를 창출하였고 경기 내내 뛰어난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며 순식간에 침투하는 등 강력한 역습 압박을 통해 에버튼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교체된 직후 단 2분 만에 모우라가 레드카드를 받아서 토트넘은 위기에 처했으며 손흥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감독 대행을 맡은 스텔리니의 전술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4위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콘테 감독이 떠난 직후 첫 번째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실패하였으며 구단 내부 분위기는 침체된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직면한 문제와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손흥민과 관련된 이적 이슈 등에 대한 뉴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즌을 대비해 새로운 감독과 선수들을 영입하여 팀을 재정비해야 하는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리그 4위에 안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위권에 속할 경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챔피언스리그는 월드컵 다음으로 권위 있는 축구 대회로 모든 선수들의 꿈이라 불리는 대회인 만큼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감독과 선수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 시즌 리그 최하위권 팀인 에버튼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결국 페리시치가 출전해야 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페리시치가 선발 출전한 최근 8경기에서 토트넘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발 명단에서 페리시치의 이름이 보인 순간 경기 결말은 불구득 뻔했는데요. 토트넘은 한국 시각으로 4일 오전 4시 에버튼의 홈 경기장에서 열린 2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질된 콘테 감독을 대신하여 토트넘의 임시 지휘봉을 잡은 스텔리니는 손흥민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투입했지만 왼쪽 윙백에는 여전히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콘테와 똑같이 페리시치를 기용하더라도 확실한 역할을 분배하면 손흥민에게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텔리니는 페리시치를 콘테 감독 때와 똑같은 돌파 후 크로스를 올리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페리시치는 무려 8개의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토트넘의 주된 공격 루트로 활용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8개의 크로스 중 토트넘 선수의 머리에 맞은 크로스는 단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페리시치를 보면 토트넘의 전략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데 콘테 감독의 핵심이었던 페리시치 활용은 스텔리니 체제에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스텔리니가 굳이 현재 상황에서 팀을 위한 전술 변화로 인해 콘테 감독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즉,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에서 나가겠다고 이미 선언한 스텔리니는 다시 콘테 사단으로 들어가서 코치로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자신이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콘테 감독의 심기를 상하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요. 경기가 끝난 이후 스텔리니의 인터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스텔리니는 콘테와 마찬가지로 왜 시간도 안 줬으면서 벌써부터 비판이냐라는 뉘앙스를 드러냈습니다. 레드카드 이후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욱 잘 통제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바빴다. 이런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긴 과정이고 하룻밤 사이에 변화되지 않는다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콘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선수단은 감독의 플랜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손흥민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토트넘 팬들은 누가 콘테의 오른팔 아니랄까봐 콘테와 하는 짓이 똑같다. 한 명 퇴장당한 팀한테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목소리만 크다. 스텔리니는 콘테와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고 콘테의 분신이다. 콘테 감독을 경질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콘테 감독의 그림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스텔리니가 있는 한 토트넘은 콘테와 이별한 게 아니다. 레비는 대체 왜 콘테 사단을 한 번에 정리하지 않고 있는 거지? 스텔리니는 그냥 콘테의 두 번째 버전이나 다름이 없다 등 스텔리니가 콘테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이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이유를 분석하면서 당혹스러운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 해설자 퍼디난드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볼터치 횟수가 골키퍼 요리스보다 적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스텔리니 감독이 콘테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부터 지적받아온 전술적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요리스의 볼터치 횟수는 49회인 반면 케인의 볼터치 횟수는 37회, 손흥민은 27회로 팀의 핵심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공을 거의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빌드업 과정에서 전진 패스가 아닌 후방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통계로, 이에 대해 퍼디난드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 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퍼디난드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른쪽에서 뛰었던 쿨루셉스키의 볼터치 횟수가 58회로 손흥민보다 2배 많은 볼을 소유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른쪽 윙백 페드로 포로와 왼쪽 윙백 페리시치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로는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윙어와 연계할 생각이 있지만 페리시치는 기존의 윙어 출신 선수다 보니 자신이 직접 윙어처럼 플레이하고 있으며, 이런 식의 플레이는 득점왕 손흥민을 결국 미드필더처럼 낮은 위치에서 뛰게 만들었고, 심지어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 있는 페리시치를 대신해 수비를 해야 했다며 세계 그 어느 감독을 데려와도 득점왕 출신 선수를 이런 식으로 기용하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이 퍼디난드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이번 시즌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이적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한 명문 팀들이 손흥민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페인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도 손흥민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팀들이 손흥민을 원하는 만큼 그의 이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팀에서 뛰던지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활약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더욱 빛나는 활약을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